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도 사실상 버거운 민주당에 이번에 또 다른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화가 날 만한 얘기입니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을 콕 겨냥해서 미래가 짧아요. 미래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표씩 똑같이 줍니까?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왜 어른들이랑 나랑 표가 똑같아? 나는 살 일이 더 구말린데 앞길이 창창한데 근데 그걸 합리적이라고 또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사실 좌담회에서 청년들의 투표를 좀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하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더 짧은 이 분들이 좀 똑같이 표결을 하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남은 기대 수명이 다르다고 해서 청년과 노인의 한 표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결국 이게 노인 비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 본인의 의도는 미래 세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아니 아이가 왜 할아버지랑 나랑 표가 똑같아 1대1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녀석아 그럼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냐 네가 오래 사셨냐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국민의힘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민주당의 비상식적 논리 답습을 넘어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본인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얘기를 강조하려다 생긴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왜 남에게 상처까지 줍니까?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뜻을 강조하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어르신들에 대한 폄하 DNA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여기 이쭉 나오실 분들 다 노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노인이 그 얘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상처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자, 앞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은 총선 직전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요. 비례대표 맨 끝번 저 뒤로 갔고 결국은 그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상처 줬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누군가 내 편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남한테 상처를 줘요. 자,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세대 화합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지역 갈등도 해소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인데 세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 세대에 거기에 기름 붓고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저도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투표가 참 중요하고 정치권이 상대적 약자인 미래 세대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온 이 노인 세대를 마치 투표하면 안 될 세대처럼 저렇게 투표하면 안 된다. 사회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낙인 찍는 게 과연 옳은 방식의 정치인지 그리고 이런 인식과 망언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유독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부터 뭐 정동현 전 의장, 서른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 그렇다면 천안함 막말이 지속되는 것처럼 노인 세대 비하 막말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석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야 그냥 사과하면 넘어가겠죠. 뭐 윤리위가 열리겠습니까? 뭐가 열리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 윤리위는 안 열리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공감대라면 그 인식을 꼭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상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형 악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혁신을 하겠다는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노심초사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이제 투표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제 기대 수명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얘기했을 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거를 자르고 앞에 것만 가지고 마치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유시민 등에서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재미를 본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다시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노인 폄하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저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고 좀 자기 표현을 직선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진 것 같은데, 다만 당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구원 등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언행 같은 거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물론 이게 뭐 아이와의 대화에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1인 1표가 헌법상 보장이 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 이른바 말실수, 설화가요,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대요. 들어보시죠.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예.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정도. 물론 김혁신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죠. 들으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에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니까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명을 했고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계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내 또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하는 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19 학력 저하가 요즘 그 학생들은요, 장희찬 평론가님 짧게요. 그 MZ 세대들은요, 제 조카도 그래요. 대학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입학을 했는데 교정에서의 뭐 어떤 생활은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온라인 수업부터 했어요. 2년 가까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 요 단어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코로나 시대를 겪은 대학생이나 MZ 세대 기분도 나쁘고요.
비유된 초선 의원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비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표현해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 김은경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혁신을 하느냐. 본인의 설화로 지금 당 지지율 깎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시당초 정치 경험도 너무 없고 민주당을 위해서 사실 이분이 딱히 뭘 헌신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게 금감원 부원장 자리인데요. 한 연봉 3억 하는 금융계 최고 꿀자리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3년 임기 다 채우고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을 제가 한번 대입해 보면 아니 우리가 고생할 때 좋은 자리 다 갔다가 이제 와서 혁신한다고 왔는데 말실수만 계속하고 있고 당신이 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더욱더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일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예. 그 대변인께서는 짧게 그래도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실수라 하더라도 맥락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관계가 와전됐다라는 것을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그 초선 의원들 저 얘기를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제 지금 다양한 그 계층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간에도 서로 얘기들이 많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초선 의원이 우리가 코로나 세대에 당선돼서 그랬다라고 농담처럼 했는데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그치, 당사자가 당사자를 뭐 이른바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남을 얘기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을 제대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